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이 부채 문제를 터뜨려야 되고, 정부가 가진 여력을 부채 탕감하는 데 이런 데 쓸 게 아니고 위기가 왔을 때 위기에 맞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똑같은 금리 인상이라도 시장에 뒤통수를 쳐서라도 시장에 충격을 크게 줘서 애초에 기대 심리 자체를 완전히 꺾어야 조금이라도 빨리 물가 안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금리를 조금이라도 덜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정확한 의미에서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됐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데요. 저희도 미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연준이든 한은이든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안 할 거라는 거, 아니 못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방법을 알면서도 안 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손실회피 성향이나 그들의 이해관계, 역사적으로도 다양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원래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건데요. 원래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걸 모르면 잘못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싸한 입 빨린 소리에 괜찮은 것 마냥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순진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겠죠. 아무튼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번 주에 있을 FOMC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 감안하시고 오늘 내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캔들피그님이 앞에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 물가와 금리와 관련해서 돌아가고 있는 요 상황을 분위기부터 우선 파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어느 정도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최악은 지났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특히 투자 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바닥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휘발유 가격과 곡물 가격 등의 원자재 값 하락에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좀 꺾였다는 그런 낙관론도 확산되고 있고요. 여기에 옐런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노동시장이 매우 견실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진입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갈 수요일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회의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지난달처럼 기준금리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시 되고 있고요. 시장도 지금 그걸 다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미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도 이미 여기저기 인터뷰를 통해서 대부분이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대세로 사전에 포워드 가이던스로 인폼 다 줬고, 시장도 0.75% 인상을 기정사실화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이젠 투자 시장에서 지금이 최저점이고 사모을 때라는 이런 바닥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보죠. 불과 딱 한 달 전만 보면 지난달 6월에도 미 연준이 기준금리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0.5% 올린다고 했다가 나중에 회의 시점 다 돼서 뒤늦게 0.75% 올린다고 하니까 그때 시장이 완전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 보면 지난달 0.75% 인상에 거기에 더 얹어서 이번에 추가로 0.75%를 더 올리는 건데, 시장에서는 거의 이번 0.75% 인상을 아무 일 없는, 마치 그냥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인식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선 굉장히 무덤덤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달 0.75% 올릴 때는 주가 차트만 봐도 알겠지만 지수 2200까지 찍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거의 패닉이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생각해도 지난번 0.75% 인상에 이번에 0.75% 인상을 추가하는 거니까 딱 두 달 만에 1.5%를 올리는 건데, 그것도 기준금리를. 더 심각한 건데, 근데 분위기는 금리 인상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성장 동력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소비도 줄고 이렇게 실물 경제가 냉각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많은 전문가라든지 실제 학자들도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사실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실물 경제를 얘기할 때는 향후 1년 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또 투자 시장을 얘기할 때 보면 이런저런 좋은 통계 수치를 대면서 지금 자산 시장이 바닥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었는데 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침체가 온다고 하면서 지금이 바닥이고 투자 적기다. 침체가 온다는 건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건데 어떻게 지금이 바닥이라는 건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 논리는 이렇구나 이해라도 할 텐데 무슨 얼음 띄운 시원한 핫초코 달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말도 안 되죠. 네, 맞아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이번에 미 연준이 0.75%를 올리면 그냥 금리만 더 올리게 되고 물가 잡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점입니다. 0.75% 인상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바닥이라 하면서 기대 심리가 살아있는데 이 상황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장에 겁을 못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 원래라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때 똑같이 금리를 올리는 거라도 지금같이 물가 상황이 비정상적인 흐름에서는 금리 인상 발표를 할 때 시장이 충격을 주면 줄수록 그래서 시장이 겁을 내게 만들면 만들수록 금리 인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이 가진 통화정책의 그 특징 때문인데요.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 그 실질적인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기까지는 알려지기로 짧아도 한 분기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펼치는 시점과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까지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정책을 지난 3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효과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반기쯤 돼야 됩니다. 시장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이자 부담 압박은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거네요. 그쵸. 그래서 한 가을쯤 돼야 3월부터 올린 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다음 금리 인상 효과가 누적되면서 그때그때 계속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같이 물가 문제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예상 못한 그런 금리 인상으로 충격을 줘야 이렇게 정책 효과가 딜레이되는 시간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올려서 그 이자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압박을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개월마다 금리 변동되는 대출 가진 사람들 전부가 오른 금리 적용되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모든 대출 가진 사람들의 이자가 동시에 오르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개념적으로나마 금리 올리고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년 봄에 심한 침체가 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던데 지금 빡세게 올린 금리 영향이 반년 뒤인 내년 봄쯤에 많은 사람들이 오른 금리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네요. 네, 물론 딱 찍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금리 인상 발표를 하고 대출 가진 사람들 상당수에게 실질적인 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 발표하고 실제 부담으로 커질 때까지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이 기간 동안 물가가 또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 앞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침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반영해서 움직이는데요. 근데 금리 올리고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기대감이 커버리면 효과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같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특히 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라도 시장이 겁먹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 폭도 줄일 수 있고 금리 인상하는 그 기간도 짧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돼버리면 시장에서 기대 심리를 계속 살려두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올리더라도 금리 인상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폭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충격을 세게 줘야 되고 기대 심리를 완전히 잠재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충격받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0.75% 올리는 거 연준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시장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닥이니 뭐니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연준이 시장에 충격 줄 게 있습니까? 사실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연준이 그렇게 충격을 못 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파월이 지금 시장에서 전부 0.75%를 올릴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말해놓고 이번에 갑자기 1% 인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뒤통수 쳤니 죽일 놈이니 하면서 난리가 날 텐데 대신에 시장에 충격 주는 데는 효과가 크겠죠. 그쵸.
만약에 총알바지 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진짜 물가 잡을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들 전부 예상하는 것처럼 0.75%를 올린다면 금리는 금리대로 한껏 올리면서 실제로는 물가 해결을 미루는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금리 올리는 폭만큼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현재 미국 물가가 9%대인데 이게 향후에 6%, 5%대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충격을 미루면 미룰수록 정상적인 물가 수준인 2%대까지 내려오는 그 기간은 엄청 길게 질질 늘어지면서 금리 올리는 기간이 장기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망하는 회사는 더 많아지게 될 거고 가게들이 느끼는 부채 부담도 더 높아지면서 또 침체는 장기화될 거죠. 그래서 빨리 충격을 줘야 되고 시장의 기대감을 완전히 꺾어야 물가 상승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지금 연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해요. 자산시장 눈치도 많이 보고 있고요. 0.75% 올린다고 확신을 주고는 1%를 올리면 효과는 크겠지만 비난 감내해가며 시장에 충격을 일부러 줄 그런 수준은 못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이라도 지금 전부 0.75% 올린다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1% 발표한다면 진짜 연준이 물가 잡는 데 의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시장도 놀랄 거고 그동안 물러봤던 파월이 변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렇게 시장의 뒤통수를 앞으로도 칠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커져버리기 때문에 기대치가 대폭 꺾일 수도 있고요. 저 역시도 연준이 그렇게 변했다는데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돈이라는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고 기업 실적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세계 경기는 현재 심각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게 좋다 저게 긍정적이다 해서 이런저런 통계 수치는 많은데 큰 흐름상에서의 방향은 전혀 바뀐 게 없죠. 시청자분들 중에 6개월 전에 기사 내용을 찾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6개월 전에 나온 특히 투자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면 바닥이란 말이 진짜 많은데 실제로 뒷받침하는 근거와 논리는 다 있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기록해놓고 6개월 뒤에 알람으로 한번 띄워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방향성 자체를 놓치면 안 되고요. 최근 보면 주가 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방향성을 놓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큰 흐름상의 방향은 전혀 바뀐 게 없고 문제 해결이 미뤄지고 문제 크기가 계속 커지는 쪽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상의 맥락은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7월이 연준 입장에서는 올해 중에 가장 금리 인상 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을로 갈수록 금리 인상 폭을 키우게 되면 중간 선거를 앞둔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의 부담감이 훨씬 커져 있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는 지금처럼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겨울철 난방 시즌 들어가면 또 러시아가 장난질 들어갈 거고 어떻게든 겨울 시즌 전 가을쯤에 물가가 좀 진정되는 흐름이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7월 이 찬스를 잘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올해 금리 인상 중에서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시장에 충격조차 못 준다면 지금 물가 상황은 불황이 터지고서야 진정되는 그 지경으로 진짜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